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김수영의 미술교실 독특한 컨셉으로 저의 그림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 홈페이지가 여기 또 따로 있긴 한데요. 그거는 차차 말씀드리고,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나, 재료는 뭔가, 또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또 컬러는 무엇으로 썼는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술 상식도 한번 늘려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작품을 이번에 한 10여 개 작품을 설명할 예정인데, 작품 하나하나 설명하고요. 또 가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림에 관한 작가가 값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미술을 설명만 해드리고요. 혹시 그림이 구입이 필요하시거나 그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www.openartcom openartstore.com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한 300개가 실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제 경력도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퀴즈도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림 값이 얼마야? 저거는 누가 그렸어? 제가 이제 용산 삼각지에서 작은 화廊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누가 그렸습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가져왔나요? 이런 식으로 묻고, 국전 작가입니까? 이런 것도 묻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또 수집을 하고자 하는 예술 수집가들에 대한 힌트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림에 관한 상식도 말씀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어떤 그림이고 누가 그렸으며 값은 얼마인가를 차차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은 얼마일까 하고 상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림에 관한 상식, 또 힐링, 또 교양, 또 정서적인 것까지 합쳐서 좋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한 가족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보이죠? 대가족 제도입니다. 왼쪽에 할아버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할머니가 있고 뒤에 엄마 아빠가 있고요. 앞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네요. 옛날에 우리가 산하 제한할 때 그런 게 있었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집에는 구별을 했는가 보네.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절이 가을입니다. 옛날에 말하자면은 황소가 그 집안의 큰 재물의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황소가 딱 있고요. 왼쪽에는 장광이 있죠. 장광. 이게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광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반찬 내지는 음식이 1년 먹을 음식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지붕에는 고춧가루가 있잖아요. 고추. 그 다음에 감이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감나무에 파랑새가 2마리가 서로 쳐다보면서 자기야 나 잡아봐라 이러고 있어 있죠. 감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뜻하는 거고요. 밑에는 노란 해바라기가 5송이가 보이죠. 우리 요즘에는 민담에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해바라기를 어느 집집마다 다 걸어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아시다시피 노란색, 황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바라기 꽃씨가요, 사실은 저금 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가득히 채워져 있죠. 그게 바로 돈이 가득히 들어온다는, 동전이 가득히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 그림도 역시 행복한 가족이 웃고 있고 풍요의 계절을 상징하는 그림이 가득 볼 때마다 기분이 넘치는 그런 좋은 그림입니다. 이게 50호 사이즈예요. 제가 이제 개인전 할 때는 아까 그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돈 얘기를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냥 대충만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전 할 때 미대 졸업해가지고 또 대학원 나와가지고 인사동에서 졸업 전시회 할 때 첫
화가로서의 전시회에서 작품 하나씩 얼마씩 받는가 하면은요, 물론 작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인사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전 할 때 호당 보통 10만 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얼마 전에 전시회 할 때 타이틀이 캐치프레이즈가 인생 70년 예술 50년이라는 그런 그 타이틀로 전시회를 했고요. 또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에서 예술과 인생이라는 칼럼을 2년 동안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작가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을 이따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정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받지는 못하고요. 하여튼 조금 받습니다. 제 홈페이지 밑에 보이죠? www.openartstore.com 들어가시면은 가격도 나오고요. 그림 설명도 자세히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풍요의 계절이란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니까 걸어놓으면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제가 그렸습니다. 다음 작품은 40호짜리 24인치에 48인치짜리 그 소나무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죠. 오죽하면 애국가에 남산에 저 소나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소나무는 사철나무, 에버그린 트리죠.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멀리 해가 비치는 그런 그 소나무 숲을 그린 작품입니다. 소나무 숲 바로 건너에는 강이 보이고요. 또 그 다음에 24의 48 사이즈는 우리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사이즈인데 정 사이즈가 아니라 이거는 변형 사이즈거든요. 120에 65 정도 되는 거예요. 액자를 끼우면 한 30cm가 추가되고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소나무죠. 사철나무라고 그러죠. 그리고 푸른 피톤치트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의 그림입니다. 시원하고 사무실에나 아니 집안에 응접실에 걸어놓으면은 저 숲이 우리 가정에까지 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원한 소나무를 그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호 변형 사이즈입니다. 120cm에 65cm인데 거기에 이제 액자를 끼면 양쪽에 15cm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80에 90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참고를 하시고 요거에 이제 가정에 걸어 놓아도 좋고 사무실에 특히 걸어 놓으면은요. 사무실의 그 분위기가 아주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역시 120cm에 65cm 40호 변형 사이즈입니다. 24인치에 48인치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사이즈고요. 또 외국에서 이런 그 사이즈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데 한국에는 지붕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F 사이즈를 좋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사이즈는 그렇고요. 이 재료는 아크릴릭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일은 15세기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했던 게 오일 칼라인데 오일 칼라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기름으로 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난로를 피운 다음에 그림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크릴릭을 사용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종류의 그 아크릴이 아니라 아크릴릭이라고 합니다. 수성이에요. 이런 냄새가 안 나고요. 또 재료로서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아크릴릭인데 이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이제 5월 달이거든요. 제 고향이 이런 풍경이에요. 모를 심어가지고 하늘에 그 태양이 물에 비치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얼마나 평화롭습니다. 저 푸른 들판 넘어요. 아주 그냥 교회도 작은 교회가 보이고요.
아까 얘기한 소나무도 오른쪽에 큰 두 소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그 부부를 상징하는 그런 그 나무입니다. 멀리 이 자연 풍경,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산이 일주일 가도 자동차를 가도 산이 안 보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티베트처럼 온갖 곳이 산으로 다 뒤덮여 있는 그런 풍경도 아니고, 우리 한국의 풍경은 초록색과 산의 높이 적당한 높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방을 돌아서 비넥자를 넣어도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게 한국의 풍경입니다. 우리의 농촌 풍경은 한국인의 그 정서를 가장 대변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특히 초록색은요, 5월 달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음이 편한, 아까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럭셔리한 가정에 걸어놓으면 행복이 가득한 푸른 기가 도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작품 이름은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에 실려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www.openartstore.com입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작품은 비구상, Abstraction Art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구상이라고 하죠. 좀 질감이 좀 두껍고요. 마티에리가 강하게 되어 있는 그냥 그 자유롭게 뭔가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 그림 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History of Outsider입니다. 의역을 하게 되면은 주인공은 나야 이런 뜻인데, 직역을 하게 되면은 소외자의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글쎄요, 뭐 화가는 자기 작품에 대한 변명 내지는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국전이나 다른 공모전에서 대개 초상, 비구상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국전에서 뭐 자랑도 아니지만 웬만한 사람 다 국전에 나오긴 하지만 제가 나온 것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얼마 안 돼서 입선을 했고, 요즘엔 출전을 잘 안 하는데, 이 그림은 좌우지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용산 삼각지에서는 이런 그림이 잘 안 팔려요.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사실적인 게 잘 팔리는 게 요즘에 한국인들의 미술 취향입니다. 그래서 미술 하면은 요즘에는 거의 그 AI가 그림을 많이 그려내고 뭐 희한얄궂한 그런 그림이 동영상으로 막 나오고 하는데, 역시 작가의 육필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 컬러풀한 참 깊은 의미를 가진 작품을 집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걸어놓으면은 그 정서도 알려지겠지만 품격이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림이 끝나고 제가 잠깐 다른 작품을 한번 보여드릴게 보세요. 그다음에 이건. 자, 방금 이 작품을 보셨죠? 예수님이 오른손에는 하늘을 향하고 있고요. 왼손에 둥근 원을, 그러니까 공 같은 투명한 공을 들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살바도르 문디라는 작품이에요. 경상도 말로 문디가 뭔지 아시죠? 자,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시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미술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렸던 외국 그림, 모나리자, 뭐 조용필이도 불렸죠. 모나리자. 세계에서 가장 이쁜 여자, 눈썹이 없는 여자. 모나리자가 뭐 누구를 모델로 해서 그렸는가, 뭐 자기 부인이다, 아니면 형수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살바도르 문디라는 이 작품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대표적인 예술가이면서 화가, 과학자, 발명가, 건축가로서 아주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 그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자, 이 작품을 왜 보여드렸는가 하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에요. 지금 현재 소더비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뭐 그냥 주말마다 뭐 그냥 그림을 경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작품도 요 얼마 전에 홍콩 경매장에서 가장 비싼 이 작품으로 팔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얘기 드리고요. 오늘의 이 작품은 우선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으로, 이만큼 비싼 그림이다 하고 놀래라고 내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품 소유자는 1958년 런던 경매장에서 이거를 세상에나 만상에나 89,686원 45파운드에 팔았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1980년 복원하고서 보니까 깜짝 놀라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우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2011년 공식적으로 다빈치의 작품으로 인정받았답니다. 그래서 2017년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무려 이 가격에 팔렸다니까요. 제가 말미에 요 퀴즈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도록 제가 좋은 상식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뭐 그냥 뭐 저기 이 남자가 애인한테 그냥 다방에서 물을 얼굴에 끼얹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때리거나 뭐 일단 아주 저질스러운 드라마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교양 프로를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교양적인 퀴즈도 낼 테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림의 스타일은 요즘에 참 날씨만큼이나 세상에 자주 바뀝니다. 옛날에는 똑같이만 그리면 잘 그린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카메라나 뭐 정말 영상 매체가 없은 시절에 인물을 똑같이 그리면 기가 막히게 잘 그린다고 그랬죠. 그러나 요즘에는 주머니마다 다 카메라 하나씩 핸드폰에 재어져 있으니까 그런 그 카메라 영상을 어디에서나 막 찍고 들고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대도 작가의 육필이 들어있는 이런 그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씩 집에 걸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술을 사랑하고 정신적인 수준이 높다는 의미고 럭셔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은 반추상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을 구성에 가깝도록 요리조리 모아가지고 작가의 의도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캔버스에 쏟아놓은 그림입니다. 왼쪽에 그 첼로가 보이죠. 그 다음에 거기 첼로 옆에는 피아노 건반이 보이죠. 그 다음에 둥근 달이 보름달인지 반달인지 떠 있고요. 오른쪽 가운데는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플라워라는 작품 보셨나요? 영화?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하고 소피아 로렌이 주연했던 2차 대전 이탈리아 영화 해바라기, 이것은 재물을 상징하는 거고요. 소련의 국화가 해바라기입니다. 소련이 추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해바라기는 여러분 농촌에 사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해바라기가 아침에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다가 점심때는 하늘로 향했다가 저녁에는 서쪽으로 해바라기 꽃이 방향이 바뀝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태양의 전기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해바라기를 걸어놨고, 밑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사랑을 상징하는 파랑새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나뭇잎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표현할 수 없는 자기 상상의 남자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듯이 비구상도 아니고 구상도 아니고 반추상 작품이에요. 이것저것 구성에 가까운 그런 작품인데 이것은 지금 가까이 정밀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굉장히 마테리얼가 두껍고요.
작품이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그림이에요. 물론 이 모노톤 스타일로 비교적 부드러운 그런 컬러 톤이라서 집에 걸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또 거듭 얘기했지만 인테리어로서는 최고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림은 제 홈페이지 그 밑에 보이죠? 거기다 걸어놨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안 보셔도 아시겠죠? 여러분 한강을 지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어떤가 모르지만 저는 대단히 아름다운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뉴브 강이나 세이느 강 아니면 그 런던에 있는 테임즈 강 그거에 비해서 한강은 완전히 단연 톱입니다. 경치가 너무 멋있죠. 거기에다가 남산 타워가 보이고요. 한겨울에는 눈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강에 그 돛담배 아니면 저 배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배가 다니고 있고 또 강 건너에 참 빌딩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모습. 우리 대한민국은요 갑자기 세계적인 문화 컬처 대국으로 해가지고 BTS가 지금 엊그제 뭐 미국의 엘파소니, 멕시코니 이런 데서 그냥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냥 환장을 하고 하듯이 우리 서울이 세계 여행지에 아주 그냥 그 꿈의 여행지로 지금 지구촌에서 글로벌한 그런 경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풍경은 20호 변형 사이즈인데요. 10호 두 개를 오른쪽으로 연결시켜 놓은 그림입니다. 눈이 오는 풍경이고요. 하늘에서 약간 노을이 보이는 게 아름다운 한강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한강. 글쎄 한강 뷰 아파트가 뭐 몇 억씩 더 추가로 된다는데 그렇게 못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그림이라도 걸어놓고 한강을 감상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음 작품 소개할게요. 이 작품은 20호 변형 사이즈입니다. 행복한 흥분의 가족이에요. 오른손을 들고 V자를 표현하고 있고요. 엄마는 아기를 얻고서 과일을 머리에 이고 있고 강아지도 행복하게 웃고 있고요. 오른쪽엔 돼지도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한 소박한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그런 그림입니다. 흥분해가 초가집 지붕에 박이 달려 있잖아요. 그 안에 보물이 가득 들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해가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모습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고요. 우리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다고 그러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과 사는 남자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아주 소박한 우리들 이야기, 우리의 역사, 우리의 모습이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소박한 좀 행복한 흥분의 가족을 표현해 봤습니다. 한복이 아름답고 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릴릭에다가 마띠에르 이거 자꾸 전문 용어를 쓰게 되는데 질감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박수근 씨의 그 질감 못지않게 굉장히 두껍게 덮고 시간이 많이 걸린 작품입니다. 이 걸어 놓으시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행복한 모습이 가정에 펴지기를 바라면서 제 홈페이지에서 가격하고 그림의 설명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모던한 그런 느낌의 꽃이 가득히 핀 마을을 표현해 본 겁니다. 별장과 같이 아름다운 그 집들이 잔뜩 있는 언덕에 행복을 실은 열차가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사슴이 한 쌍이 들판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는 튤립꽃이 있고요. 지금 그 하늘에 가득 피어 있는 것은 아마도 벚꽃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랑새가 서로를 바라보고서 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집안에 걸어놓으면 사철 벚꽃이 가득 피어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아까 얘기했지만 오른쪽에 사랑과 행복을 실은 열차가 그 가정으로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이런 그림 하나 걸어 놓으시면요 볼 때마다 기분이 업되고 하루의 일과가 행복으로 충만될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피에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서커스 구경하셨나요? 서커스에 보면은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코를 빨갛게 칠하고 머리에 황금 가발을 쓴 이런 피에로가 등장하는 서커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칸츄리 보이니까 농촌에서 서커스가 들어오면 그냥 최고로 기분 좋아가지고 당시 15원, 20원 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가가지고 엄마 몰래 쌀을 퍼가지고 쌀집에 갖다 팔아가지고 출입 표를 사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란서 작가 비페라는 사람의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하얀 마스크에다가 웃고 있는 모습인 것 같으면서도 슬픔을 표현하는 우리네 인생을 의미하는 그런 피에로죠. 걸어놓으면 없어에다 걸어놓어도 아름답고요. 집에 걸어놔도 그냥 웃기는 모습이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서커스다. 인생은 뭐 여행이다. 뭐 배랄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이제 서양화가 많이 돼 있어서 외국에 이런 그 피에로 하나쯤 걸어놓으면은 참 모던한 그런 그 인테리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호입니다. 10호 사이즈. 이번에도 역시 피에로 작품입니다. 서양에서는 사실은 뭐 참 서커스가 대단한 그 인기를 끌고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대부도에 제가 동출 서커스를 한번 구경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으로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게 3S라고 합니다. 3S가 뭔가 하면은 서커스, 스피드, 그 다음에 스크린, 3S가 인생을 행복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서커스를 보는 참 멋진 웃음이 가득한 피에로 하나 걸어놓을 만합니다. 10호짜리예요. 웃고 있죠. 행복한 모습이죠. 즐거운 모습이죠. 자, 행복하십시오 하고 양쪽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0호 사이즈 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세요. 자, 이 작품은 10호짜리인데요. 항아리에 꽃이 가득한 무늬가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 항아리는 뭔가 하면은 재물이 들어와서 쌓이고 가득 담겨져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바깥에 이런 그 수국이나 아니면 민들레 내지는 아름다운 들꽃이 가득 피어 있는 모습에다가 나비가 2마리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십장생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이 계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의미를 가진 아름다운 인생을 의미하는 그런 그 작품이 되겠습니다. 항아리 안에 아름다운 이 꽃이 가득 다 들어있고요. 그 안에 곡식이 가득 들어있는 불을 지향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10호 사이즈. 재료는 아크릴릭이고요. 마테리가 강한 두꺼운 작품입니다. 아주 평화로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동양화적인 칼라톤이죠. 괜찮습니다. 10호짜리입니다. 역시 10호 F 작품입니다. 45.5에 53cm. 여기에서 15cm씩 액자를 추가하게 되면 15cm가 추가됩니다. 30cm가 45.5에 53cm. 역시 이제 항아리죠. 항아리 안에 십장생에 들어있는 폭포가 보이죠. 폭포는 뭔가 하면 물이 쏟아져서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재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 가정이나 사무실에 재물이 쌓인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엄마가 밥을 가지고서 이고 논에다가 점심을 가지고 와서 배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밥 굶지 말라고 밥을 머리에 이고 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학이 보이죠? 하얀 학이 2마리. 여러분 그 학이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학은요 해마다 정초에 연화장에 보면 학이 제일 많습니다. 왜 학을 넣는가 하면은요 다른 새는 뭐 참새는 몇 년 사는지 모르지만 보통 3년 4년을 못 산다고 그래요, 참새는. 그러나 학은 80년을 산답니다. 우리네 인생과 똑같은 그런 그 수명을 가진 게 학이고요. 더군다나 다른 새는 짝이 죽으면 금방 재혼을 하는데 학은 참 수절을 지키면서
평생을 혼자 살아간답니다. 짝이 죽어도. 그런 의미에서 연화장에 학이 들어가는 거를 아시고서, 밑에 또 소나무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절개를 상징하는 거고요. 신분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벚꽃이 가득 피어 있는 것은 그 가정에 행복의 꽃이 만발하라는 의미입니다. 10호 F입니다. 이 작품도 정물인데요. 정물 그림이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주방에다 하나쯤 걸어 놓으면은 식사하면서 정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참 꿈꾸는 그런 게 정물 사이즈입니다. 해바라기가 뭐 재물이 들어온다는 건 뻔히 알고 있고요. 장미는 참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요. 밑에 뻗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 들국화도 있고, 그래서 꽃이 만발한 꽃병에 있는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품은 사무실에도 물론 좋지만 음식점이나 아니면 여성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사무실에 걸어놓으면 아주 빛나는 그림이고요. 볼 때마다 화려함에 기분이 업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10호 사이즈고요. 아크릴릭입니다. 다음 작품도 역시 정물입니다. 10호고요. 장미예요. 장미 하면은 뭐 가장 사랑의 꽃이고 정열의 꽃이죠. 더군다나 붉은 장미, 열정이 피어오르는 붉은 장미, 또 파란 화병과 어울리는 배경이 또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삼원색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화면을 구성한 작품입니다. 밑에 떨어진 이 꽃잎의 그림자 보세요. 얼마나 그 작가가 열심히 그렸고 또 미술적인 감성을 표현한 작품이겠습니까? 또 데이지 꽃이 또 밑에 꽃송이가 있죠. 큰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꽃까지 있고 또 노란 장미도 한 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장미가 있는 10호짜리 정물입니다. 요번에는 15호, 거의 20호에 가까운 변형 사이즈입니다. 아름다운 여름의 농촌 풍경입니다. 멀리 교회가 보이고요. 또 백로가 몇 마디 날아다니죠. 아주 작은 시냇가가 흐르고 있고요. 논에 비친 나무의 그림자도 참 보기 좋습니다.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 풍경은요, 어느 곳에 비넥잘 걸어놔도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그런 농촌 풍경입니다. 외국인이 보면은 너무 감탄을 합니다. 왜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물이 있고 풍요로운 경치가 있는 게 우리 한국 풍경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고향의 풍경을 상징하는 건데요. 집이 한 채 딱 있잖아요. 우리들의 그 고향집은 이렇게 순수하면서도 소박한 그런 집이죠. 물론 이걸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아주 뭐 럭셔리한 뭐 그냥 타워 팰리스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네 어릴 적에는 다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그 작고 소박한 집 앞 마당에 검둥이가 한 마리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여름을 상징하는 풍요로운 계절 15호짜리 풍경입니다. 이번 작품은 20호 P 사이즈인데요. 구성을 한 그런 작품이죠. 코킹이라고 있습니다. 미술 재료 상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것은 페인트 가게에서 파는 건데, 언젠가 제가 이제 그 김수영의 미술 교실에서 코킹을 이용한 미술 작품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아크릴릭과 코킹을 섞어 가지고 두꺼운 마띠를 넣어 가지고 페인팅 나이프로다 그린 작품이에요. 붓이 거의 안 들어간 페인팅 나이프로 그렸기 때문에 질감이 굉장히 두꺼운 그런 작품이에요. 그냥 사실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리면은 그거는 카메라가 하는 역할이고, 작가는 아름다운 미술을 머릿속에서 변형시켜 가지고 조화롭게 캔버스 위에다가 펼쳐 놓는 게 작가의 미술가의 아니면 화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아름다운 구성, 아름다운 컬러,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펼쳐놓는 게 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간 또 한번 모토를 한 적이 있는데, 인생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타이틀로 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인사동에서 했을 때는 좀 재미있게
제 전시회를 많이 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색이 좋은 남자, 색에 빠진 남자, 색에 미친 남자, 색을 끝내주는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포스터에 써가지고 했더니 어떤 색이요 하면서 들으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물론 색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색정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컬러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컬러의 구성 작품 들판이 있고요. 멀리 참 별장이 하나 보이죠. 세컨하우스. 그 다음에 앞에는 소박한 서민들의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미꽃인지 아이바락인지 모르지만 상상으로 만든 꽃이 네 송이가 거창하게 피어있는 또 둥근 해가 들판 위에 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는 마음으로 봐서 행복한 그런 경치 비구상 아니면 반추상 작품입니다. 20호 F고요. 25P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F가 아니라. 그래서 홈페이지 www.openartstore.com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죠. 여러분 아까 퀴즈 낸 거 답 아시는 분 벌써 유튜브에서 검색하셨다고요? 이야, 빠르다. 참. 이 작품은요, 1958년 런던 경매장에서 단돈 45파운드에 팔렸답니다. 지금 왜 제가 재미나이에서 엄청 물어봤더니 45파운드가 89,686원이랍니다. 그 당시 그렇게 팔렸던 작품이 무려 지금 2017년도 뉴욕의 크리스트 경매장에서 무려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이 됐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에요. 물론 모나리자나 뭐 그런 작품은 경매를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도 없지만 경매한 작품 중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이 살바도르 문디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 그림을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더니 4억 5천만 달러가 요즘에 달러가 좀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5,300억 원이랍니다. 그림 하나에. 이야, 5,300억 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 내외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6954? 6954. 600채의 아파트 값이랍니다. 600채의 아파트 값. 놀랍지 않나요? 그 작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그림을 구입한 사람이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 발음을 못 하셔가지고 사라다비아 그랬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요트 안에 있답니다. 제가 그 요트도 제가 검색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미술 상식까지 포함한 김수영의 미술교실. 오늘은 그림 감상하는 방법과 작가의 의도 내지는 작품의 재질 내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까지 교양을 담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밑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openartstore.com 꼭 방문해 주시고요. 거기다 참 댓글도 달아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양화가 김수영의 미술교실 오늘은 그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